이재명 정부가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단했죠. 이게 너무 약이 올라서 오늘 좀 자세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중국 인민해방군을 섬기는 혹은 인민해방군의 그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조치고, 이걸 특히 국방장관이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이 카이다를 앞장세워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열한 짓입니다.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이게 좀 약간 무시무시한 물건입니다. 사거리가 300에서 400km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발사 플랫폼은 FA-50, 그 다음에 KF-21, 또 로열 윙맨, 그리고 모하브, 이런 데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타깃은 누구냐? 이거는 북한을 넘어서요. 훨씬 넘어섭니다. 중국 군함, 그리고 중국 방공망입니다. 대레이더. 이걸 영어로는 시드 데드라 그러죠. 잠재적 위협 반경은 어디냐? 대만 해협에서 요동반도에 이르는 바다와 해안 전체입니다. 이게 KF-21이나 이 항공기가 출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되냐? 중국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제1도련 방어를 강화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데 기도 안 차는 방식으로 개발을 중단시켰어요. 저는 뭐 이재명이가 나와서 했다, 혹은 청와대 누가 나와서 했다, 혹은 국방부가 나와서 했다, 안규백이가 나와서 했다, 이러면 이렇게 약이 안 오를 텐데, 국방연구원 키다를 나와서 시켰거든요. 키다의 타당성 조사 연구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키다가 발표한 게 뭐냐면, 주변국, 인접국, 중국과의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 그래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정말 뭐 수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이래야 될 일이에요. 국정감사에서 조지든지 그래야 될 일입니다. 이 키다가 이런 걸 다루는 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키다는 이 경제학적으로 봐서 이게 비용 효과를 분석해서 이게 이 방식보다는 저 방식이 낫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데지, 군사 지정학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키다가 이제 연구 보고서라고 따로 묶어내는 게 있는데, 이때까지 이제 그 떠 있는 건, 게시판에 떠 있는 건 89건이에요. 중국 다룬 것은 0건입니다. 얘들이 평소에 이런 걸 연구 안 하는 애들이라니까.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을 다루면서 간접적으로 언급했을 뿐이에요. 이런 식이죠. 미국의 대중국 통합 억제력 구축 동향과 한미 동맹에 대한 시사점.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한국의 한미 동맹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그런 연구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가. 머리털 나고. 그런데 느닷없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교전할 위험성이 없으니까 이런 무기는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건 타당성 조사도 아니거든요. 그건 정확히 표현하면 동북아 군사 지정학 조건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걸 타당성 조사라고 포장을 해서 비겁하고 비열하게 청와대와 국방부가 그걸 명분으로 내세운 겁니다. 나는 유영은 그 의원 이런 거 보면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 뭐 어디가 구린 데가 많나? 지난 10년 동안 카이다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구체적 위협을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게 있나요? 0건입니다. 없습니다. 카이다의 문건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혹은 대만 해협 위기를 다루더라도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대응 방안, 예를 들어서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사용한 해상 저지력 혹은 공격적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어요. 얘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적이 없다니까. 제 말은 기존의 발표 자료에서 하나도 없었어. 두 번째 특징, 사돈 낱말하듯 리스크 관리를 항상 강조해요. 인민해방군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해서 위험 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긴장 고조를 방지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는 한미동맹 프레임워크 안에서 억지력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적 독침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 왜냐, 그런 걸 갖는 순간 한미동맹의 프레임워크 바깥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이런 식의 관점은 문재인 때만이 나와요. 그 사람들 먹고 살라 그래야 되니까. 세 번째 특징, 한국이 이러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면 서해에서 중국 인민해방 해군의 취약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서해에서 이러이러한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잖아. 오케이.
그러면 서해에서 이러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야 되잖아. 그런 얘기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그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집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움직임을 다룬 이런 그거는 4건이에요. 그 수많은 논문 중에 10년 동안 4건인데 제가 발견한 거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반기 전략 동향 분석 21년이에요. 문재인 때 뭐 먹고 살라 그런지 인민해방군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됩니다. 뭐 이따운 소리예요. 여기서 결론이 그거야. 두 번째, 중국의 안보 정세 전망.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목소리가 살아나. 중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한미 해군 합동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건 또 맞는 소리를 해. 이 사람들 참 먹고 살려고 카멜레온처럼 참 여러 가지로 고생합니다. 24년에 윤석열 대통령 때 시진핑 3기 중국의 국방 군사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꽤 또 윤석열 정부 때는 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한반도와 제일도련에 대한 압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선 또 말이 그럴듯한 소리를 해. 근데 구체적인 무기는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중국이 어떠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런 종류의 무기 체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이번에 한국이 이런 종류의 무기 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한 번이라도 한국이 이러이러한 종류의 무기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게 있었어야지. 그런 고민이 없는 데라니까. 그냥 그 한국의 뭐 감시 정찰이 필요하고 주한미군과 협조해야 되고 기껏해야 거기까지예요. 그것도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또 색깔을 또 바꿔야죠. 그래야 살아남겠지. 예, 참 먹고 사니즘이 참 이렇게 구차합니다. 한반도 위기와 대만 사태 동시 발생 시 북중러의 전략적 계산. 이건데 핵심은 뭐냐면 중국 스스로가 대만에서 문제 일으킬 때 한반도에서는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한다. 그리고 함의는 뭐예요? 대만에서 문제 일으킬 때 우리가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태풍을 비켜갈 수 있다. 그게 함의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또 욕을 먹으니까 뭐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되고 한미 간의 공조를 강화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또 말은 뒤에 가서 얼레벌레 업어무려. 그런데 핵심은 이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동시 패션으로 문제를 안 일으킨다. 그걸 네가 어떻게 개런티하냐고. 동시 패션으로 일으키지. 사실상 일으키죠. 왜냐하면 북이 핵을 무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집이 대개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지 어떤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군사 지정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함정을 장거리에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 공중발사 무기 체계가 또 필요 없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이때까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집이에요, 이 집이. 그건 또 왜 그러냐면요. 이 카이다의 본업이 뭐냐면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해서 돈 받는 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국방전략, 군사지정학 전략 분야가 아니야. 공학과 미시경제학의 분야예요. 그래서 거기 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99%는 어떤 분들이냐? 전공 분야가 공학, 계량경제학, 미시경제학, 산업공학, 통계학입니다. 99%가. 그리고 그래도 그 명칭에 국방이 들어가 있고 그 조직의 목적에 보면은 뭐 국방 전략을 연구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곁에 이제 좀 그 양념으로 혹은 밑반찬으로 혹은 양념으로 뭐 이런 글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데에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의 개발을 취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살해를 했는데 지금 개발 중인 거니까 태아 상태잖아요. 태아 살해를 했는데 겁이 나니까 국방연구원 뒤에 숨어서 이 살인범들이 살해를 한 거예요. 국방연구원은 먹고 사니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앞에 나가서 춤을 춰준 거고. 아유, 참 보고 있으면 구역질 나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돌팔이 연구 뒤에 숨어서 중국 견제 무기 프로젝트를 죽인 국방부와 청와대입니다. 애초 서해에서 인민해방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마하3으로 내리꼽히는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어떤 결론이든 그런 결론을 가진 보고서를 쓸 수도 없고 쓸 자격도 없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고민을 해온
조직이 아니고 그런 종류의 고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가 애초 중국과의 충돌 위험성이 극히 낮거나 없기 때문에 마3으로 내리꼽히는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거나 이 결론 내린 거거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자격이 없는 조직이에요. 애초 그와 같은 군사지정학적 판단과 전략을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비용 효과 숫자 계산하는 데라니까. 그거 용역해가지고 먹고 사는 조직인데. 그러면 키다에 대고 이런 국방 전략, 군사지정학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내놔봐 라고 용역을 때린 그런 작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작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게 청와대에 있냐 국방부에 있냐. 혹은 둘이 같이 했냐. 두 번째로 그런 용역이 떨어졌을 때 키다의 임원이란 자가 우리는 그런 용역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데요 라고 마땅히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걸 널름 받아 먹었잖아. 이런 돌팔이 연구를 받아 먹은 거 아니야. 누가 받아 먹었냐 이거야. 받아 먹기로 결정한 게 누구냐 이거. 이거 다 감사 혹은 수사 대상인 사안들이에요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 같은 뭐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국방부와 청와대가 키다를 시켜가지고 돌팔이 연구를 하게 만들고 이 돌팔이 연구 뒤에 숨어서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프로젝트를 태아 살해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민해방군을 보호한 거야.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중국 유일의 방위조약 동맹국인 북한을 보호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약이 오르죠. 예. 그럼 이런 종류의 무기에 대해서 우리만 뭐 별종나게 한 거야? 아니에요. 미국과 유럽 다 해요. 우리도 해야지. 미국 어떻게 해왔을까? 미국은요 이런 종류의 무기에 있어서 근본 제약이 뭐냐면 새로 개발할 때 무조건 F-35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게 개발합니다. 그게 AGM-88G예요. 이게 대레이더, 즉 시드 데드 미사일인데 이게 2017년에 처음 배치되기 시작하거든요. 전체 길이, 전체 무게, 탄두 무게가 뱃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제한이 돼요. 그래서 파괴력이 제한이 돼요. 사거리도 비교적 짧아요. 150에서 200km예요. 그리고 이 대레이더 미사일을 먼저 만들고 이를 지상, 해상 고가치 파괴 미사일로 변주했어요. 그게 AGM-88JCO예요. 그 올해 막 배치 지금 초도 배치 진행 중인 거예요. CO는. 보면은 길이는 4.17m 정도, 4m 정도예요. 직경은 한 2m 54, 요 정도 돼요. 예. 전체 무게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360에서 400kg. 탄두 무게도 가벼워. 70에서 90kg. 추진 방식은 고체 로켓. 속도는 마하 3.0이 좀 넘어 나가고요. 최대 사거리는 150에서 200km. 타겟은 대레이더 시드 데드고 옆에 88JCO는 시드 데드를 제가 복사 붙이기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 시드 데드 아니고요. 이거는 지상, 해상, 고가치. 예. 그냥 일반적인 거 다 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시커가 다르죠. 물고 들어가는 그 센서 이런 조정 방식이. 미국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냐? 유럽은 아직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영국, 독일, MBDA가. 이 물건을 유럽에서는 이름을 스트라토스 RS라고 불러요. 무게 탄두 사거리가 미국에 비해서 2배야.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이중 목적으로 딱 디자인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레이더를 때릴 때 레이더만 치는 게 아니라 레이더 부근에 있는 레이더 부근에 뭐 지휘 통제소도 있고 뭐 발사 포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 반경 200m 안에 있다. 그럼 이게 탄도가 크기 때문에 그 탄도 안에다가 자탄을 집어넣으면 광역 제압을 해버리거든. 대레이더 광역 제압. 그 다음에 대함 대지 대량 파괴. 이런 걸 목적으로 해요. 두 개를 다 한꺼번에. 그래서 아까 보면 길이가 한 1m 이상 더 깁니다. 5m에서 5.3m. 직경이 아까 250mm였는데 여기는 350mm에서 400mm까지 가요. 400mm 이만하잖아. 예. 무게가 2배 아니에요. 아까 400kg가 좀 안 되는데 여기는 800kg까지 된다고요. 탄두 무게가 2배가 넘죠. 150에서 200kg. 추진 방식이 덕티드 램젯. 이걸 SDR이라 그러거든요. 덕티드 램젯. 예. 처음에 고체 로켓으로 먼저 좀 속도 좀 올리고 덕티드 램젯으로 날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최대 속도는 마하 3.5. 최대 사거리 아까 150에서 200km인데 그거에 2배 나와요. 300에서 400km. 굉장히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공군에 이런 게 있으면 서해안에서 중국 배가 못 가불어요. 타겟은 대함대지 및 광역 대레이더 둘 다예요. 대레이더도 하고 대함대지도 하고. 자, 유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태아 살해당한 비운의 미사일은 어떤 거냐? 유럽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전체 길이 5m 안팎 똑같죠? 직경 350에서 400mm 똑같죠? 전체 무게 700에서 800이고 이쪽은 750에서 850. 이거 다 추정이에요. 일부 부분적인 데이터 가지고. 탄두 무게 150에서 200kg, 150에서 200kg 똑같죠? 그 다음에 추진 방식, 덕티드 램제 똑같죠? 속도, 유럽 건 마하 3.5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머리 긁으면서 마하 2.5, 3.0. 이게요, 믿으시면 안 돼. 왜냐면 엄살 부리려면 얼마든지 부려요. 유럽에서는 우리는 저게 기본적으로 평균 2만 메타, 15,000m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3.5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할 때 평균 6,000m, 3,000m에서 날아가는 걸로 계산해. 그럼 갑자기 사거리가 줄어들고 속도가 줄어들어요. 실제로는 나오지도 않은 물건 가지고 이런 거는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단지 덕티드 램제시고 그러니까 아마 속도 굉장히 빠르고 멀리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멀리 가요. 그렇게 엄살 부리는데도 최대 5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해놨어요. 여기 보면. 타겟은 두 종류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발표는 공중발사 대함 미사일 2, 대함 유도탄 2 이렇게 돼서 함정을 겨냥한 걸로 돼 있는데 요새 워낙 전자나 센서가 발달했기 때문에 앞에만 갈아 끼우면 이게 바로 광역 대레이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약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전략적인 무기인데 청와대와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보호하기 위해 참 나설 만한 무기죠.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나섰을 겁니다. 근데 직접 나서기는 겁나니까 국방연구원 키다를 앞장 세워서 돌팔이 연구를 하게 만들고 그 뒤에 숨어서 태아 살해를 저지른 겁니다. 태아 살해범들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